네, 최근 SG증권발 이 주가 급락 사태와 관련해서 조작 의심을 받는 관련자들 모두 자신들은 피해자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수사를 통해서 사태의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 이 관련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국건 정치평론가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GS증권발 이 급락 사태 여기 근데 이제 문제들이 뭐 조사는 하고 있고 뭐 검찰도 금융당도 나섰습니다만 이게 수사가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부터 입증까지가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요? 네. 그동안 지금 가장 주요한 책임으로 의혹을 받아왔던 사람이 이제 투자업체 라모스라는 대표인데요. 예. 이 사람이 통정 매매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예. 통정 매매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가격과 시간을 정해서 같이 주식을 짜고 사고 네. 팔아서 이 거래량을 많은 것처럼 하고 가격을 높이 거래되는 것처럼 해서 이 시장 가격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건데요. 예. 그런데 라 씨가 자신은 통정 매매를 한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이게 굉장히 장기간 뭐 3년에 걸쳐서 서서히 이루어졌고 실제로 이 주가 조작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라 씨 일당도 이제 세력도 손해를 본 것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통정 매매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네. 거기다가 지금 라 씨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번 대규모 폭락 사태로 인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의 이익을 본 세력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세력이 주가를 조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라 씨 얘기에 따르면 이 대주주와 결탁을 한 제3의 세력이 공매도 같은 방식을 악용해서 이 주가를 폭락한 상황에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봤다. 그 사람들이 주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예. 수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의혹이 더 커지는 게 이런 가운데 자신도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임창정 씨가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 투자업체에서 개최한 파티에 참석했다. 이 사실 때문에 또 논란이 다시 좀 커지고 있거든요. 네, 한 방송에 보도를 했습니다. 예. 보도를 해서 그 주가 조작 일당이 이 운영 자금이 1조 원이 넘었다 해서 네네. 작년 연말에 파티를 열었답니다. 어. 운영 자금 1조 원을 넘은 기념으로 예. 조조 파티라고 그래서 파티를 열었는데 예. 그때 임창정 씨와 부인도 탤런트죠. 서하연 씨. 네. 그리고 6살 된 딸이 같이 거기 파티에 참석을 했다. 허허. 그렇다면은 이것은 그 피해자가 아니고 일당들과 어떤 인연이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런 논란이 나오는데 지금 법률사무소에서 그 임창정 씨의 입장은 지금 해명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뭐 해명 나왔다고 그러는데 물론 참석했다고 그래서 공모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임창정 씨의 입장은 뭡니까? 일단 주최 측 일원으로 참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송년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자기는 그냥 아는 사람이 예. 초대해 준 걸로 생각해서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가서 식사를 하고 온 것이 전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는 그냥 엔터테인먼트 사업만 같이 추진하기로 했던 상황이었고 예. 주식 투자에 관한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고 임창정 씨 명의로 이 계좌 개설조차 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뭔가 이런 정황을 다 알고 주최 측으로 주도적으로 모임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주가 조작 사실 전혀 모른 채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피해자다. 좀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주가 조작 의심을 받는 세력에게 통장과 또 본인 명의의 전부 이런 자료들을 다 일임을 했으면 이것도 공범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그 1인 매매 방식이라는 네네. 건데요. 쉽게 말하면 투자자가 이 운용 업체에게 계좌 개설부터 종목 선정까지 다 맡기는 방식이에요. 예. 특히 포괄적 1인 매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와 이 운영 업체 간의 이해가 상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허락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투자자들이 어떤 주가 조작의 방식으로 자신의 자금을 운용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필적으로나마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어떤 공모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할 네네.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임창정 씨가 30억 원을 처음에 개설을 했는데 한 달 반 만에 거의 60억 가까이 금액이 불어난 데다가 예. 노트북도 지급을 받았고 또 자기 명의로 휴대폰 앱까지 개설해줬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정확한 방식까지는 몰라도 내가 맡긴 돈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운용하고 시세를 조작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미필적인 인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범 혐의가 인정될 여지도 있어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뒤 사정을 전혀 모르고 주식을 샀던 일반 개인 투자자들 피해도 막심합니다. 실제 피해자의 목소리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뭐 하루에 5억을 번다 행동주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몇 개 종목들을 들어갈 거다. 공인인증서랑 자기한테 이임한다 뭐 그런 걸 이제 주면 투자금 뭐 2억이든 3억이든 그 수익금의 50%는 자기네들이 먹고 네, 그런데 앞뒤 사정 전혀 모르고 주식을 샀던 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실제로 좀 주가 조작인 게 밝혀져도 이익을 또 환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요? 이게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입증도 쉽지 않고 또 실제로 손해배상을 금액을 내 통장으로 돌려받기까지는 참 쉽지가 않은데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증권 분야에서는 집단 소송제가 지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네.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를 하면 같은 피해를 본 주주들도 같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문제는 결국에는 불법행위가 인정이 돼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 시세 조작 예. 행위가 유죄로 인정이 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텐데요. 네네. 이 형사 재판마저도 한 2, 3년 정도 보통 걸리고 하하하. 기소율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조작 세력, 시세 조작 세력이 유죄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막대한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좀 처벌받고 나오면 되지, 이런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어떤 문제점에 더해서 지금 형사 처벌은 가능한데요. 이런 부당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한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징금으로 부당이익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안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액 주주들이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을 예방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좀 더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처벌도 있고 또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이 스쿨전 음주운전 사고에서 이번에는요, 또 안타까운 사고죠. 이 지게차에 실려 있던 1.5톤 화물이 굴러떨어져서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어쩌다 이게 굴러떨어진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28일 부산에서 이 오전 8시 22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대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예. 등교길 위에 이제 비탈길이 있고 이 비탈길 위쪽에 공장이 있는데 네네. 이 원통 모형으로 포장된 1.5톤짜리 대형 어망실이 야.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굴러 떨어져 내려온 겁니다. 네네.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하는데 펜스도 있었대요. 그런데 이 펜스까지도 너무 무거우니까 위험해 보이네요. 부수면서 사고 지점까지 굴러 내려와서 결국에는 이 초등학교 등교하던 어린이 3명과 30대 여성이 다쳤는데 그중에 10살 여아가 사고 직후 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근데 숨지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더 속상한 게 지난해에도 이 똑같은 도로에서 이런 사고가 있다고 해요. 고쳐지지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기 때문에 예. 더 안타깝죠. 조금 전에 보시면은 그 화물이 펜서를 한 10개를 다 예. 부수면서 인도 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요. 들어가서 그 희생자가 나왔는데 또 반대편으로 가서 5개가 펜서가 다 부서졌어요. 예. 저 화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 펜서가 튼튼하면 저러지 않았겠죠. 펜서가 튼튼했으면 인도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서 인도하고 분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텐데 네네. 그 만든 이유가 바로 작년에 이 정화조 차량이 이 전봇대에 부딪히면서 전복해서 폭발을 하면서 운전자가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불과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펜스가 원래 없었는데 펜스를 설치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펜스가 제 기능을 못한 것이 너무 약하게 설치를 한 거죠. 아. 손으로 이렇게 잡아도 흔들릴 정도라고 하니까 거의 뭐 탁상 행정을 하면서 예. 일종의 보여주기식으로 이 펜스를 양쪽에 설치를 해놓으니까 지금 이번 사건을 지금 막지 못한 그러니까 인재죠. 아, 그렇습니다. 안전조치 정말 꼼꼼하게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이게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안타깝습니다. 다음 이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한평에는요, 진짜 순금과 은, 동을 녹여서 만든 황금박쥐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황금박쥐를 찾는 사람들이 발걸음이 늘었다, 이런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한평 나비 대축제에서 올해 처음 일반에 공개가 됐는데 네. 이 황금 박쥐상 가격이 무려 137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죠? 네, 예. 규모도 굉장히 커요. 네. 지금 5마리 황금박쥐가 이렇게 날개를 활짝 편 모습인데 네. 폭이 1.5m에 높이가 무려 2.1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처음 만들었을 때는 시세가 27억 원 정도가 돼서 이게 혈세 낭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아. 그 사이에 금값이 너무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일종의 금테크가 아니냐 하면서 시세도 높아지고 규모도 대단하고 또 나비 대축제 기간 동안 일반에 이제 공개가 되니까 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몰려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또 2019년만 해도 절도범 3명이 이걸 훔치려다가 또 붙잡히기도 했는데 지금은 보안이 어떻게 좀 강화가 됐나요? 네, 이게 시세도 오르고 또 화제도 되다 보니까 네. 욕심을 내는 나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철통 보안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연간 2천만 원 전시보험이 들어 있어서요. 네. 사고가 나도 시대대로 전액 배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고 네, 네. 또 안팎에 10대의 감시 카메라, 동작 감지기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예. 철제 셔터와 유리문까지 외부 침입을 탄탄하게 막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또 출입구 강제로 개방하려고 할 경우에는 예. 자동으로 바로 경찰에 신고가 간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절도범들 절대 욕심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25회 한평 나비 대축제에 가시면 저 124억짜리 황금 박쥐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